스튜디오 알다. 안녕하세요. 김혜연 기자의 바닷가 책 한 줌 그 6째 장을 쥐어봅니다. 여러분께 만약 단돈 2만 원과 2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돈과 시간을 어디에다 쓰실 계획인가요? 누군가를 당장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으세요? 하루 일과 중 오전에 이러한 깜짝 미션이 주어졌다면 오랜 친구를 만나 식사 한 끼 하며 담소를 나눌 수도 있겠고, 또 저녁 시간대라면 아끼는 사람과 와인 한 잔 기울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즉흥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편이라 우선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에 케이크 한 조각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주머니에 단돈 10,000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네요.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약 10분 남짓의 시간을 투자해 기꺼이 바닷가 책 한 줌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틈새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이 돈으로 환산하여 생각하기 쉬운 여가 시간을 보내는 저마다의 방법에 대해서 돈 핑계를 대지 말라고 신랄하게 꼬집어 비판한 유명한 영국 소설가가 있습니다. 1903년에 태어난 이 작가는 47세에 결핵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정치와 온갖 시대상을 비꼬아 쓰는 유명한 풍자 작가이자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쟁 기록 바탕의 소설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 쓰면서 틈틈이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책과 작가들에 관한 자신의 자기 기록형 에세이들도 함께 썼는데요. 이 중에 약 9편을 묶은 선집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지 오웰의 책과 담배입니다. 조지 오웰은 당시 그의 시절 스스로 매년 담배에 투자하는 약 40파운드와 책에 쓰는 돈 25파운드를 대비시키며 그 가치를 견주어 봅니다. 1년에 피우는 담배의 기호와 책의 기호 사이의 가치에 관한 저울질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유희행위 중 같은 값에 혹은 훨씬 더 저렴한 값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책을 사보기라 할지언정 결국엔 이 독서라는 행위 대신 인간은 다른 즐길거리를 찾는 것이 대다수다라는 예측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나 지금이나 독서율이 저조한 데에는 또 책방이 인기가 그다지 없는 데에는 책값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저자가 내린 씁쓸한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깔끔하게 요약하는 오웰의 한 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바로 독서를 안 하는 진짜 이유는 책이 담배에 비해 비싸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책이 재미없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진실이죠. 조지 오웰은 책이 소수의 향유물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물론 이는 책 읽기를 선호하지 않는 독자들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저자는 글을 쓰는 집필가들에 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왜 쓰는가에 관해 조지 오웰은 동료 작가들이 직접적으로 밝히기 꺼려하는 항목들을 거침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똑똑해 보이고 싶거나 관심을 받고 싶어 쓰는 욕구는 씀의 첫 번째 단계인 온전한 이기심이라고 그는 정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 단어와 단어의 올바른 배열이 주는 아름다움의 욕구, 느낀 바를 나누고 싶은 인간의 욕망인 미학적 고려라고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후세를 위해 진실을 보존하려는 역사적 충동,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보려는 식의 정치적 욕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책을 쓰는 행위와 목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책은 후반부로 갈수록 오웰의 자기 진술서이자 변론 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본수 필집을 읽다 보면 오웰과 같이 역사에 남을 만한 세계적인 작가조차도 결국엔 작업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쓰고 싶어서가 아닌 써야만 했기 때문에에 가까운 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따지고 보면 보람이 없는 직업은 없고 또 그 보람만큼이나 고단하지 않은 직업도 없다고 늘 되새깁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과 하루를 마감하며 내가 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오늘 했던 일에 의미를 두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언론사에서의 경력을 쌓아나갔는데 이 업종 또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나면 구성하고 취재하고 또 방송을 하는 하루 일과가 당연시되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니까 말이죠. 책의 목차만 들어도 오엘의 위트가 느껴집니다. 책 대 담배, 어느 서평가의 고백, 문학을 지키는 예방책,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책, 책방의 추억, 그리고 나는 왜 쓰는가, 사회주의자는 행복할 수 있는가, 작가와 리바이어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가입니다. 작가는 분명 국가가 예술을 후원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개진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국가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느냐는 지배적인 지적 분위기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는 문학 작품을 쓰는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겠죠. 작가는 나는 왜 쓰는가에서 신랄한 정치 풍자 소설로 알려진 동물농장에 대해 당시 정치적 목적과 예술적 목적을 하나로 융합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썼던 그의 첫 작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실패작이 될 것이라는 자주 섞인 문장을 추가했죠. 이처럼 비주류인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비주류로 남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들, 예컨대 책, 책방, 사회주의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 그림이 그려질 듯한 아주 생생한 경험담과 목격담들로 조지 오웰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챕터별로 읽으면 읽을수록 늘 겉으로는 조지 오웰이 부정적 결말로 치닫는 에세이를 쓰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렇듯 조지 오웰의 무척이나 꼬여버린 감정과 투정 속에서도 사람을 한 명 한 명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은근슬쩍 묻어난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들이 더욱 섬세하게 와닿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본문은 어느 서평가의 고백장 중 일부입니다. 여기서는 책과 일종의 직업적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책에 관한 냉소적인 비밀을 조지 오웰이 슬쩍 털어놓습니다. 읽어드릴 문단들 중 가장 마지막 단락에 아마도 작가 스스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어느 서평가의 말을 빌어 탄식처럼 내뱉고 있는데요. 잠시 조지 오웰의 작업 공간 속으로 떠나보시죠. 담배꽁초가 군데군데 버려져 있고 반쯤 마시다만 찻잔들이 나뒹구는 침실 겸 거실에서 좀이 쓴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삐걱거리는 식탁에 앉아 먼지 수북히 쌓인 종이 더미 사이에서 타자기를 놓을 자리를 찾고 있었다. 방 안 공기는 차가웠고 탁했다. 그렇다고 종이들을 버릴 수도 없었다. 쓰레기통이 이미 종이들로 찼을 뿐만 아니라 깜빡하고 아직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2기니짜리 수표가 답장 안 한 편지들과 아직 못 낸 각종 고지서들 사이에 끼어 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주소록에 옮겨 적어 놓아야 할 편지도 있다. 하지만 그는 주소록을 분실했다. 그것을 찾을 생각을 하면, 아니 실제로 무엇인가를 찾을 생각을 하면 그는 극심한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실제 나이는 35이지만 외모로는 50살로 보인다. 대머리에다가 하지 정맥류를 앓고 있다. 안경을 쓰는데 하나뿐인 안경을 습관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마 쓰고 있을 것이다. 평소 같으면 영양실조 상태일 테지만 최근에 운 좋은 일이 연속해서 생긴다면 지금쯤 숙취로 고생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시간 오전 11시 반. 그의 일상으로 보면 이미 2시간 전에 일을 시작했어야 한다. 일을 시작하려고 갖은 애를 썼더라도 헛수고였을 것이다. 거의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리고 애는 울어대고 바깥에서는 전기 굴착기가 무엇인가를 뚫어대고 계단에는 빚쟁이들이 쿵쾅거리며 오르내린다. 방금 전에는 우체부가 오늘 2번째 우편물을 배달하고 갔다.
광고 전단지 2장과 빨간색으로 인쇄된 소득세 납부 독촉장이었다.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사람은 작가다. 시인일 수도, 소설가일 수도, 영화 시나리오 작가일 수도, 라디오 극작가일 수도 있다. 작가들은 얼추 다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은 서평가라고 해두자. 편집자가 소포로 책 5권을 보냈는데 그 묵직한 소포가 종이더미 사이에 반쯤 가려진 채 있다. 이 소포 안에는 서로 관련성이 큼이라고 적은 편집자의 메모가 같이 들어있었다. 소포가 도착한 나흘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48시간 동안 서평가는 도덕적 마비로 소포를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결심이 선 어제 바로 그 순간 소포를 비로소 풀고 그 안에 있던 5권의 책을 확인했다. 기로에 선 팔레스타인, 과학적 낙농업, 유럽 민주주의 간략사. 이 책은 쪽수가 680쪽, 무게가 약 4파운드다. 그리고 포르투갈령 동아프리카 부족의 관습, 그리고 아마 실수로 함께 넣은 듯한 소설 들어눕는 게 더 좋아 였다. 약 800단어 분량의 서평이 다음날 정오까지 입고돼야만 했다. 이 중 3권은 그가 알지 못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적어도 50쪽 정도는 읽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저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자신의 미천을 드러내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오후 4시면 그는 책 포장은 뜯어져 있겠지만 신경적 무력감으로 인해 여전히 책을 펼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책들을 읽을 생각만 해도, 심지어 종이 냄새만 맡아도 파마자 기름을 넣은 차가운 쌀 푸딩을 먹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무척이나 신기하게도 그의 원고는 편집자의 사무실에 제때 도착할 것이다. 어쨌든 그의 원고는 언제나 제때 도착한다. 밤 9시 정도가 되면 정신은 비교적 맑아질 것이다. 방은 점점 더 추워지고 또 담배 연기가 점점 더 빼곡할 것이다. 늦게까지 앉아 능숙하게 책 하나하나를 훑을 것이다. 한 권 한 권 내려놓을 때마다 맙소사, 이런 걸 책이랍시고 라는 절규를 내뱉을 것이다.